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승자와 패자. 자, 볼까요, 한번. 자, 승자와 패자죠.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장에 모이는 사람들은 제각기 걸어온 인생길과 그동안의 경험이 만들어 놓은 독특한 자신만의 정신세계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대개 일상생활을 하던 식으로 시장에서 활동하면 돈을 잃게 됩니다. 이게. 자, 시장에서는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에요. 생각과.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식에서 나오죠. 올바른 생각이. 그 다음에 이 올바른 생각을 지배하는 감정이 또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했죠. 심리가 80%고 기술이 20%다. 근데 그 뒷말이 있어. 단 기술이 100%가 됐을 때,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지식과 감정, 심리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익과 위험, 두려움과 탐욕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트레이딩과 위험에 따르는 흥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여된다. 왜 이 트레이딩 하면 아주 짜릿한 흥분을 느끼죠. 흥분을 느껴. 물론 두려움과 탐욕도 망설임 뭐 등등 뭐 조급함 많이 있지만은 흥분을 느껴. 잃어도 흥분을 느끼는 거야. 잃어도. 손실을 봐도 흥분 느끼고, 또 손실 보다가 또 수익 보면 더 흥분을 느끼죠. 어떻게 다녀야 성공의 실패가 걸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분은 내킨 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성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다. 돈을 벌면 기뻐 날뛰고 일이면 낙담하여 감정을 통제 못한 사람은 계좌를 불릴 수 없다. 시장에 휘둘려. 다음 장 읽어볼게요. 시장에 휘둘려 기분이 오르락 내려가면 돈을 잃는다. 시장에서 승자가 되려면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자기 반성. 우선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알라라고 트레이더의 심리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이야기했죠. 냉철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돈을 잃으면 속이 쓰리고 놀란 나머지 마술 같은 기법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전문가 찾아 산만리야. 전문가 찾아 산만리. 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배운 유용한 지식과 경험을 버리는 것이다. 아니, 세상에 보편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단순하게. 보편적인 상식 속에 다 이 세상 진리가 들어있다고. 이게 진리란 게 특별한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생활 속에 이미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시장은 바다와 같다. 시장은 바다와 같다. 내 소망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제멋대로 오르내린다. 주식을 매수했는데 상승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공매도, 매도 했는데 시장이 강세를 보여 틱이 상승할 때마다 계좌에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공포심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 하얗게 되죠. 하얗게 돼. 하지만 시장은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시장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감정이 내 자신에 휘둘려서 있을 뿐이지, 시장은 어떠한 감정 상태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없고. 자, 주가를 표현하는 군중심리였죠. 군중심리는 사람의 심리에서 나오지만 감정은 없는 심리야, 이게. 자, 그러나 혼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요. 자기 혼자서 감정이 기복이 심하게 되지. 시장은 나의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다. 시장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조차 모른다.
누구도 시장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누구도 시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그 시장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심리적인 행동을 통제했을 뿐이다. 바다는 나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나를 해치지도 않는다. 날씨가 화창하고 순풍이 불어 돛담배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하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암초에 자초될 상황이 되면 공포에 들게 된다. 하지만 이런 그유는, 자, 다음 장 읽어볼게요. 이러한 기분들은요, 이러한 기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행동을 좌지우지하도록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에 빠진다. 선호는 바다를 통제하지 못한다. 다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선호는 해류와 기상 패턴을 연구하고 안전한 항해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는다. 우리가 차트를 보고 매매의 경험을 쌓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리고 바다에 나갈 때가 언제인지, 매매할 때가 언제인지, 항구에 정박해서 쉬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다. 훌륭한 선호는 이성을 활용한다. 바다는 고기를 낚아 올릴 수도 있고 파도를 타고 다른 섬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로운 공간인 한편 자칫 익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 파생시장이 그렇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할수록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할수록 원하는 곳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확률에 대한 베팅이잖아. 확률에 대한 베팅. 기본 내킨으로 행동하면 바다의 움직임을 집중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감정에 휘발리면 차트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차트에 내가 집중을 하죠. 선원이 바다를 연구하듯 트레이더는 시장과 추세와 반전을 연구해야 된다. 시장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소규모로 매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고 계속적인 반복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차트 보는 눈이 훈련이 되면 거기에서 진입과 청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심리도 또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아마추어는 연속해서 수익을 올리면 물 위에라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그래서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결국 계좌의 돈을 모두 날려버린다. 반면 연달아 손실본 아마추어는 기가 죽어서 시스템의 강한 매수 혹은 강한 매도를 발휘시켜도 선뜻 주문내주고 한다. 왜냐하면은 진익이 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진익이 들어가고. 트레이딩으로 기분이 붕 뜨거나 겁에 질러 위축된다면 이성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 좋아서 날뛴다면 비이성적인 매매를 해서 돈을 잃게 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수익이 보장된 매매를 놓치게 된다. 그냥 좋은 기회가 와도 사람은 이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바로 앞에의 기억이 강하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 파생시장에서 전일 고가, 전일 종가, 전일 저가 이게 나오죠. 왜 나왔을까? 그러면 3일 전 고가, 3일 전 저가, 3일 전 종가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러든가 또 전전 고가, 전전 종가, 저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없잖아. 딱 전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의 것만 바로 그 전날 것만 기억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다음 페이지 읽어볼게요.
프로 트레이더는 가슴이 아닌 머리로 움직이며 평정심을 유지한다. 결과에 따라 흥분했다, 의기소침했다 하는 건 아마추어다. 시장은 감정적인 반응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감정적인 거의 바로 내동매매라는 거예요. 내동매매. 감정은 돈을 버는데 치명적인 장애다. 인간은 대개 짜릿한 쾌감과 오락을 열망한다. 가수, 배우, 프로 운동선수는 나는 내과 의사나 항공기 조종사, 대학 교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린다. 자, 사람들은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무언가를 원한다. 복권을 사고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로 날아가고 교통사고로 현장을 구경하려고 달리던 차가 속도를 늦춘다. 우리 많이 경험했죠. 트레이딩은 짜릿한 흥분을 선사하는 경험으로 중독성이 강하다. 이 매매라는 것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게 패자는 시장에 돈을 투자한 대가로 엄청난 쾌락을 누리는 셈이다. 자, 패자도 손실보면서 짜릿한 것을 많이 느끼죠. 대신에 돈을 잃어. 돈을 투자한 대가로, 돈을 잃은 대가로, 시장에 돈을 갖다 주는 대가로 엄청난 쾌락을 누리는 셈이다. 시장은 지구상에 손꼽히는 오락의 장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일반 게임보다도요, 이 선물 매매에서의 이 쾌락은요, 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중독성이 강합니다. 관중이 직접 시합에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관여하죠. 메이저리그 야구장에서 관중이 위아석에 앉아 있다가 수백 달러를 내고 경기장에 들어가 경기에 참가하는 셈이다. 시장은 방망이 중심의 공을 제대로 맞추기만 하면 프로 선수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다. 즉 말하면 우리가 뭐 폭등장이나 이런 데서 한번 낮아버리면 들어가면 순식간에 그냥 많은 돈을 벌게 되죠. 자, 처음 몇 번은 경기장에 뛰어 들어가기 전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다. 이제 초짜들이 이런 신중한 태도 덕분에 도박판에서 말하는 초보자의 운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보통 보면요, 처음 하면 돈을 따.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신 또 신중하잖아. 이게 따. 봐봐. 초보자가 몇 번 안타를 쳐서 돈을 벌어들이면 자신이 프로보다 낫고 이걸로 충분히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고 하게 마련이죠. 이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자신의 착각인 거예요. 자, 욕심이나 아마추어는 경기장 상황이 여의치 않는데도 툭 하면 경기장에 뛰어든다. 그 뒤부터 이제 매매를 그렇게 하는 거야. 기본을 갖추지 않고.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고 몇 번 실패를 거듭하다가 선수 경력을 마치고 경기장에서 퇴출되죠. 파생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이야기죠. 시장에는 감정적인 결정은 치명적이다. 경마장에 가면 감정적인 매매가 어떤 건지 실감할 수 있다. 경마장에 가서 경주마를 보지 말고 주위 사람 둘러보라. 도박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방방 뛰며 말과 기선하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분출한다. 승자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패자는 속이 상해 마음을 북북 찢어버린다. 환희와 고통, 돈을 벌 거라는 기대에 들뜬 이런 모습은 마치 시장을 한컷의 풍자 만화로 옮겨놓은 듯하다. 경마장에서 먹고 살려는 경마꾼은 전문가들은요 흥분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으며 한 번을 내시에 돈을 몽땅 걸지도 않는다. 자, 카지노는 술 취한 손님들을 쌍수도로 환영한다. 카지노에서 도박꾼들에게 무료로 술 주죠. 저도 제 친구 따라 정선 카지노 갔거든요. 갔더니 무료로 술 주더만. 그리고 이제 줘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우리 친구가 거기 도박을 많이 해가지고
이 카드가 뭐가 있더만 갔더니만 그냥 동네 사람 이곳 사람 데리고 갔거든. 한 몇 년 됐어요. 한 10년 전이나 되네. 갔더니 뭐 그거 뭔가 줘. 레버리지 뭐 비슷한 거야. 뭐라 하던데.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호텔 방조. 아침에 거기서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일식집 다 공짜. 그 다음에 또 뭐지? 빵도 30만원어치. 일 개인. 그니까 얘가 도박을 많이 했나봐.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억대가 넘어요. 억대가. 동네 사람 봉고차로 갔거든. 빵값만 210만원이야. 만땅으로 갖고 오니까. 그게 한도니까. 아침에 저녁에 가서 일식 먹고, 일식도 좋더라고. 먹고 잠자고 뭐 수백만원 썼죠. 1000만원 이상 썼을 거예요. 그래도 그게 또 써야 되더만. 이게 기간이 지나면 또 안 돼. 봐봐, 무료로 술 정하는데 그 이유는 그냥 주겠어요? 술에 취하면 감정적이 되고 더 자주 베팅하기 때문이다. 카지노는 똑똑한 카운트다운트 실력자요. 이제 도박꾼들을 내주고 싶어한다. 그러나 월스트리트는 카지노처럼 공짜 술은 안 주지만 트레이딩을 잘한다고 해서 쫓아내지는 않는다. 딱 쫓아내는 것이 하나 있죠. 수익 많이 올리면은 대업체는 쫓아내버려. 졸업시켜버려. 그거와 비슷하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트레이더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원숭이는 나무 등골에 부딪혀 발을 다치며 화가 나서 펄펄 뛰며 나무를 걷어찬다. 이런 원숭이를 보고 비웃을 테지만 자신이 원숭이처럼 행동할 때도 이렇게 비웃겠는가. 롱 포지션 매수죠. 을 취하고 있는데 주가가 폭락하면 손실난 포지션을 2배로 늘리기도 하고 물타기 하죠. 아니면 본전이라도 건지려고 포지션을 바꿔 숏 포지션 매도로 포지션을 취한다. 반대 매매를 하죠. 머리를 쓰지 않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제가 어제 그랬죠. 어제 이게 분명 항생은 이게 매수란 것이 처음부터 매수였고 그 뒤로도 횡보할 때 이거 매수란 말이야. 근데 온탕냉탕했죠. 그러면서 손실을 좀 가져왔죠. 그러나 나중에는 제가 매수로만 하고 끝끝내 버티잖아요. 자, 시장과 맞서 싸우는 트레이더는 나무 등뼈를 걷어치는 원숭이와 다를 것 없다. 시장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분노, 두려움, 의기양양한 기분에 사로잡혀 행동하면 성공 기회를 망친다.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시장에서의 자기 행동을 분석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자,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시장에서의 이성적으로 행동하며 시장에서 자기 행동이죠. 자기 행동에 대해 분석해야 된다. 자, 우리는 시장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면서 시장에 대한 미신을 스스로 만든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시장에 대한 것을 시장은 객관적인데 주관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요.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인 것은 시장을 바라보는 매매자의 심리죠. 그러거나 말거나 시장은 폭풍과 몰아쳤다 은세 잠잠해지는 바다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마크 더글라스, 이 사람이 유명한 트레이더입니다. 이게 훈련된 트레이더에서 시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시장에는 시작도 중간도 끝도 없다. 이런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드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감정 분출이 전적으로 자유로운 영역, 즉 어떤 외부의 제재나 제한도 없는 영역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면서 잘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마크 더글라스가 한 이야기와 같이 우리 이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자기를 통제하는 법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장을 구워 삶거나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
마치 배를 가라앉히듯 사나운 바다에 대고 채취질을 하라고 병사들에게 명령했던. 자, 다음 페이지 읽어볼게요. 명령했더니, 이분이 고대의 제왕이죠. 이게 고대의 제왕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우리 300인 영화 있었죠. 300인. 여기에 침략자로 나섰다니, 이분이 나라 이름을 그 당시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 영화 300인에 나오는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시장을 조정하고 싶어 하며, 시장과 흥정하려 하며, 시장에서 얼마나 감정을 분출하고 있는지 자신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며 모든 개인이나 집단의 좋고 나쁨을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나 시장은 인격체가 아니므로 이런 기대가 통하지 않는다. 자, 이 하버드 대학교 정신의사인 누가 식인풍습과 노예제는 식인풍습과 노예제는 인간의 포식 성향과 굴종 성향에 보이는 가장 오래된 관습이라고 했다. 지금은 이 식인이나 노예제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문명사회에서도 이것은 계속 지속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심리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문명은 똑같은 목적을 거두되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에서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데 대성공을 거두었다. 자, 부모는 자녀를 이어가고, 골목대장은 아이들을 때리고, 학교에서는 선생은 아이들의 길을 꺾고 논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단단한 보호막을 치고 그 속에 숨어버리거나 자기 방어를 위해 타인을 조정하는 법을 터득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왜? 생존 본능이죠, 이게. 따라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이 정속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마련이죠, 어릴 때부터. 그러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자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여기에 핵심이에요.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자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더글러스는 경고한다. 시장의 행위가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시장이 보면 랜덤하게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종잡을 수 없다. 이것은요, 내 자신의 행위가 종잡을 수 없고 통제에 불리기 때문에 그래. 이게 안 보인다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 유형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차트 유형 공부 하면서 또 심리적인 것도 같이 봐야 돼. 자,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으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침에 시황 설명하면서도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하죠.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계속 봤고, 이 시장에 대해서 차트 유형 속에서 변동장이나 소행보장이나 추세장의 그 흐름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보고 우리가 배우잖아. 그러니까 그 과거 속에서 앞으로 나올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결론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나 자신 뿐이다. 자, 다음 페이지 읽어볼게요. 꽤나 많네. 자,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내 자신이다. 트레이더로서 내가 가진 권한은 돈을 벌거나 다른 트레이더에게 돈을 뺏기는 것, 손실 보는 것 단 두 가지다. 그게 수익과 손실이냐 이게요. 이진법이에요, 이진법. 더글러스는 이렇게 덧붙인다. 꾸준히 수익을 올린 트레이더는 트레이딩을 정신수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신수양.
이라는 관점, 자기 성찰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 근데 요즘에는 이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소득은 옆에서 자연히 쌓아지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돈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야. 일을 목적으로 해서 충실하면 돈은 쌓이게 돼. 근데 돈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일이 불성실하게 된다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자, 성공적인 프로가 되려면 마음속에 있는 악기를 물리쳐야 된다. 이런 게 나쁜 점들이죠. 여기 나 자신의 경우를 소개한다. 멋모르고 날뛰는 아마추어에서 변덕스러운 준전문가. 그리고 마침내 전무가 되기까지 나를 바쳐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알렉산더 일러 박사입니다. 각자 자신의 개성에 맞게 내용을 바꿔보라. 자, 첫 번째. 시장에서 오래 살아 남겠다고 다짐하라. 즉 앞으로 20년은 트레이더로서 남을 것이라고 결심하라. 두 번째, 가능한 많이 배우라. 여기 나오잖아. 많이 배우라고. 전문가들이 쓴 책을 읽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건전한 관점에서 모든 말에 의문을 품으라 그랬죠. 의문을 품으라.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문을 품으라. 전문가 말이라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의문을 던지라.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이제 오래돼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교회에 이제 그 사도 바울 시대예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떠나서 그 저기 지중해 쪽에 그쪽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야기인데 거기에서는 이 구약 그 당시 구약을 이제 가지고 그때는 사도 바울 때는 신약이 안 나왔을 때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구약을 전에 듣는 이 성도들이 매일같이 그 말을 상고하니라 이 말이 나와. 상고. 이 성경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돼서 쓴 글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상고하니라. 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어쩐지 그 기도하면서 했던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자, 세 번째, 탐욕으로 트레이닝에 적극 성박에 뛰어들지 말라. 시간을 갖고 천천히 배워나가라. 앞으로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시장은 더 많은 기회를 품은 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해요. 제가 예전에 초짜 때는 이놈도 기회인 것 같고 저놈도 기회가 같은데 보니까 기회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은요, 오전에 별로 기회 안 돼도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왜? 저녁에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잡으면은, 이 기회가 수없이 많은 거야, 수없이. 바빠서 못해, 바빠서. 내가 그냥 한 둘이나 되고, 하루 시간이 24시간이 아니고, 그냥 48시간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람이 8시간 자는 것보다도 1시간 자도 되는 인간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회가 많아요. 기회를 보는 눈이, 차트 보는 눈이 점점 늘어나니까 기회가 엄청나게 보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회야. 자,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라. 즉 A가 일어나면 B가 뒤따를 확률이 높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종목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A가 일어나면 뒤따를 확률이 높다. B가. 그게 뭔 말이요? 내가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식으로 시장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트레이딩을 확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석 기법을 활용하라. 너무 분석 기법이 많아도 못 써. 저는 이제 단순하게 다 줄이고 소위 말하면 이 보조지표는 한마디로 볼린저 밴드 하나만 딱
그것도 별도로 놔둔 것이 아니야. 누구는 별도로 띄어놨더만. 띄어놓으면 절대 안 돼. 딱 주화시켜 합쳐버렸잖아. 합쳐버렸지. 과거에, 이거 잘 들으세요. 과거의 모든 자료로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이게 복귀지. 난 다음 시장에서 진짜 돈으로 시험하라. 시장이 끊임없이 변한다. 다음 장 읽어볼까요? 자, 끝나네. 내가 한 말이 여기서 다 나와, 지금. 자, 강세장, 약세장, 전환기를 구분하는 도구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각 장세별로 트레이딩하는 다양한 도구가 있어야 한다. 이제 여기는 포지션 트레이더야. 그래서 이제 기술 분석에 대해서 MACD 오시들레이터하고 히스토그램을 씁니다. 이게.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변동량, 소행보장, 이렇게 채널 평행 사변형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지금 말하면 추세장이 나온다든가 이러니 이 모든 이 강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역동적이고 잔잔하고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자금관리 계획을 세워라. 첫 번째 목표는 오래 살아남을 것이고 두 번째 목표도 오래 살아남는 거, 세 번째도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표는 꾸준히 자본을 늘리는 것이며 그 다음 세 번째 목표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는 오래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서 자본을 꾸준히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레버리지지. 그러려면 이게 실력이 점점점 쌓아져야 되잖아요. 트레이더들은 대개 세 번째 목표를 처음으로 내세우는 게 수익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1번으로. 네? 1번으로. 오래 살아남아야 된 것은 생각 안 해? 자본도 꾸준하게 한 계약, 두 계약에서 꾸준히 넣고 생각 안 해. 오직 높은 수익. 깡통이죠. 예. 대개 트레이더는 대개 세 번째 목표를 처음으로 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목표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은 배가 망신합니다. 자, 여섯 번째. 어떤 트레이딩 시스템이든 트레이더 자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차트 같은 거 있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트레이더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매매라는 트레이더 자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차트가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AA 알코올자 등록 모임에 가서 손실 피하는 법을 배우든지 충동적인 트레이딩을 중단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라.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 자기 반성 없이는 이 계통에서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절대 성공 못해요. 자, 일곱 번째, 승자와 패자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틀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제 나오네. 환상을 버리고 낡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낡은 자아를 완전히 바꾸고 거듭나야 된다. 어디서 들은 말이죠. 기독교에서 거듭나야 된다죠. 거듭나야 된다.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 여기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변하는 건 힘들다. 그래도 프로가 되고자 한다면 성격까지 황골 탈퇴해야 돼. 황골 탈퇴. 도를 깨치라 그 말이야. 도를 깨치라.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인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게 깨우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은 길지 모르나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나 깨우치는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느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 우리가 보면이
나쁜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나쁜 버릇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죠.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 가서 벼락 맞아가지고 정신이 헷가닥해갖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면 그 다음 또 새로운 사람이 있지나 모르나. 그 습관과 생활 방식 고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하나하나 바꿔지고요. 거기에 어느 시간이 흘리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점점 깨달음이 많을수록 바꿔져.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것이 철들면 간다 그러잖아. 이제 세상 어느 정도 살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이제 죽을 때 되고 갈만하니까 그때야 철드는 거예요. 그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이치하고. 그러나 열정과 노력을 갖고 책임감 있게 한다면은 그 시간이 빨리 오겠죠. 저도 이 파생매매하면서 사람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는 있었지만 여전했죠. 그러나 점점 제가 이 파생을 하면서 인생의 깊이를 보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내가 매매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를 알듯이 인생의 삶에서도 지금은 제가 내려놓는 시기잖아요. 버릴 줄도 아느니 그러니 이제 좀 사람 됐다 이거지. 간단히 사람이 예전보다 됐다 이거지. 예전보다. 제가 뭐 예전에 그렇게 양심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누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파생을 함으로써 나보고 사람 됐다고 그래. 말이 없고 원래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그냥 조용한 사람이지만 고집도 강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해야 되고 눈 깜짝 않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주위를 많이 둘러보고 나를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지금. 자, 이것으로 오늘 여기 강의를 승자와 패자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37분 걸렸네요.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